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살인의 추억의 진범 찾아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살인의 추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처해 있던 그 후진 사회상 같은 것도 되게 이제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 당연히 범죄 수사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하고 매우 밀접한 얘기죠.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끔찍한 살인 사건과 조용한 목격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니 아이엘로라는 90세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50이 조금 안 되는 키에 아주 자그마하신 분이죠. 임플란트를 끼고 있고 인공 무릎과 인공 엉덩이, 인공 골반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보청기와 맥박 조정기까지 끼고 계시는 90세 노인이죠. 진짜 막 건강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분으로. 게다가 오는데요. 이제 약간의 치매도 조금 있으셔가지고 거실에서 부엌에 가는 사이에 뭘 가지러 가는지 이제 종종 까먹기도 했다고 이분의 아내분이. 저도 그런데. 이분이 한 그 10년 정도 전쯤에 식료품 점에서 줄을 서 있다가 옆에 서 있는 자기 또래 할머니를 한 분 만나요.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은 아델이라는 이름의 2살 연상의 누나셨습니다. 당시에 아마 뭐 80세, 82세 이쯤 되셨겠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산호세에서 톤이라는 분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이쪽으로 이사를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같이 토니의 집에서 살게 되시고 또 이 집에서 2블럭 떨어진 곳에 이 아델이라는 분의 따님 67세의 따님이 혼자 고양이 2마리를 키우면서 2블럭 떨어진 데서 살고 있었어요. 캐런이라는 분이요. 산호세 병원의 약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말도 없이 결근을 해가지고 동료가 찾아온 거예요, 집에. 그랬더니 집에 문은 열려 있었고 카렌을 찾아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부엌에서 카렌을 발견을 했는데 목이 그어져서 피가 온통 식당 바닥에 흘러내린 상태로 한 손에는 8인치의 식칼을 손에 들고 거기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마치 어떤 자살처럼 보이려는 연출처럼 뭔가 손에 칼을 쥐고 있긴 했지만 목에 있는 칼자국이나 막 엉망으로 틀어진 부엌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명백하게 싸운 흔적을 볼 수 있었고요. 바닥에는 먹던 피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 범행 현장에서 캐런의 손에 들고 있던 칼과 피자국, 지문 이런 것들이 채취가 됐고 캐런이 손목에 차고 있던 핏빛 스마트워치 같은 뭐 애플워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심박수 체크하고 몇 걸음 하루에 걸었는지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체크하는 이제 증거물로 압수가 됐는데요. 캐런은 이 일이 있기 2주 정도 전에 자기 걸음수를 체크하려고 이걸 차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 당연히 그 캐런의 집 앞에 있는 진입로 쪽에 CCTV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기록들도 같이 압수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일은 당연히 CCTV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CCTV에서 추출한 영상에서는 3시 28분 전후에 집 앞에 회색차가 주차돼 있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토니하고 아델, 그러니까 아까 그 늙은 부부의 증언으로 그날 오후에 이 집에서 아델이 비스코트를 구워서 피자하고 같이 토니가 이 캐런한테 갖다 주려고 이 집에 후에 갔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딸네 집에 갔다는 얘기죠? 네, 할아버지 뭐라고 했지? 개딸? 개딸이 뭐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의붓딸. 의붓딸. 그래서 이제 의붓딸의 집에 포일에 싼 피자하고 구운 비스코트를 가지고 이 집에 갔었다는 걸 이제 증언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니가 긴급 체포되게 됩니다. 2가지에 의해서 그랬는데 일단은 그 캐런 집 앞에 있는 감시 카메라에 그날부터 다음날까지 CCTV에 찍힌 다른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왔다 간 차는 요 토니의 차 하나밖에 없었던 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캐런이 차고 있던 핏빛이 체크하는 심장 트래커 있잖아요. 그 핏빛 데이터를 보면 3시 13분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3시 20분경에 심박수가 갑자기 가속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정확히 하락한 다음에 3시 28분에 완벽하게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왜 계속 이제 본사 서버로 넘어가잖아요. 이 데이터가 3시 28분에 중지된 다음에는 한 번도 안 넘어가는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토니의 차가 캐런의 집 앞에 있었던 시간하고 너무 완벽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물론 이제 핏빛 데이터가 없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뭐 걸어서 숨어 들어왔다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그냥 토니가 그 자리에 있었던 시간에 멈춰버렸으니까 심장이 다른 사람이 살해했을 가능성이라는 걸 별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델은 토니 쪽을 서포트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자기 딸 살인을 했다는 용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제 비난을 했는데 아델은 굉장히 확고하게 믿는 거죠. 네, 그럴 리가 절대 없다. 토니가 캐런을 항상 뭐 마이 엔젤 이런 식으로 부르고 뭐 정말 되게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카렌의 부엌에서 담배꽁초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근데 토니와 카렌 둘 다 담배를 피지 않았고 초기의 DNA 테스트에서 이 담배꽁초 DNA를 체크해봤더니 아시아인의 유전자 마커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토니의 것이나 캐런의 것이나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니 쪽이나 아델 쪽에서도 토니가 그러지 않았다는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간 핏빛이 어떻게 심박수를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피부를 통해서 초당 수백만 번 모세혈관으로 녹색 LED를 비춘다고 해요.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혈액이 가득 차면 빛을 더 많이 흡수를 하고 이게 박동 사이에는 더 적게 흡수를 하고 장치가 이제 얼마나 많은 빛을 흡수했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심박수 수치를 생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보통의 성인들이 평범하게 걸을 때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요. 그다음에 운동을 격렬하게 하면 할수록 실제 속도에서 더 많이 벗어난다고 해요. 물론 핏빛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거 심박수가 80인지 90인지를 구분 못할 수 있지만 멈춘 거는 정말 알 수 있다라고 말은 하기는 하고 이쪽에서는 이 데이터의 예를 들어 정확성을 몇 프로까지 너네가 확신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논쟁이 되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기사가 쓰여질 당시에 토니는 감옥에 갇혀있던 상태였고 매일매일 아델한테 전화를 했었대요. 그리고 토니가 몸이 너무 안 좋고 당뇨약 먹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노심초사하면서 검사를 막 저주하고 있었다고. 근데 결국 이제 토니는 감옥에서 인슐린 치료를 받으면서 보석 여부를 놓고 재판을 기다리다가 9월 10일 며칠 전이죠. 진짜 며칠 전이네요. 네,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다른 용의자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아무도. 아델을 비롯한 토니의 친구들은 토니가 결백하다는 의견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답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결국 캐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정확히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무고한 사람이 주변의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67세의 젊은 노인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런 데이터의 어떤 오류로 지금 이렇게 사망하게 된 거라면 이건 사실 너무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특히 이런 종류의 일에 적용할 때의 문제들 생각해 봐야 될 것들. 그렇지만 예를 들어 기술이 100%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범죄 해결에 분명히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찾은 것도 DNA. 근데 이런 걸로 굉장히 편리하게 뭐 미제 사건의 범인도 잡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되게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게 악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건강 데이터나 아니면 뭐 유전자 데이터 이런 걸 또 악용하는 걸로 생각해보면 또 되게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